QLD TQQQ를 검색해 보셨다면 이미 마음 한쪽이 조용히 급해진 상태일 가능성이 큽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열심히 살았는데 통장 숫자는 왜 이렇게 느리게 움직이느냐, 이 생각이 어느 날부터 자꾸 올라오셨을 겁니다. 더 무서운 건 내가 열심히 사는 동안 물가가 더 빨리 뛰면서 내 돈의 힘이 조금씩 빠져나가는 느낌입니다. 마트에서 장바구니가 차는 속도, 병원비 영수증이 두꺼워지는 속도, 아이 교육비가 커지는 속도, 보험료가 올라가는 속도, 이 모든 속도가 내 월급보다 빠르다고 느껴지는 순간이 옵니다. 그 순간부터 사람은 두 갈래로 갈립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버티는 쪽, 아니면 너무 급해서 한 번에 크게 걸어버리는 쪽입니다. 둘 다 위험해집니다. 아무것도 안 하면 인플레이션이 내 돈을 매년 조금씩 깎아먹습니다. 너무 급해서 크게 걸면 변동성 한 번에 멘탈이 무너지고 그 멘탈이 계좌를 망가뜨립니다. 그래서 오늘은 QLD TQQQ를 도박으로 보지 않게 만드는 방법, 반대로 QLD TQQQ를 도박으로 만들지 않게 막는 방법,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잡아드리겠습니다. 핵심은 단순합니다. 상품이 내 인생을 바꾸는 게 아니라 구조가 내 인생을 바꿉니다. 구조가 없으면 가장 좋은 자산도 독이 됩니다. 구조가 있으면 위험해 보이는 자산도 도구가 됩니다. 투자는 원래 리스크를 걸고 수익을 얻는 행위입니다. 여기서 많은 분이 한번 흔들립니다. 안전한 투자 없나요? 이 말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안전이라는 단어를 절대값으로 잡는 순간 투자 자체가 꼬이기 시작합니다. 안전만 찾으면 예금처럼 보이는 것만 찾게 되고 인플레이션이 그 예금을 천천히 녹입니다. 반대로 수익만 찾으면 가장 뜨거운 것에 몰빵하게 되고 변동성 한 번에 모든 계획이 부서집니다. 그래서 현실적인 정답은 하나입니다. 리스크를 인정하고 내가 감당 가능한 리스크를 구조로 관리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투자자와 트레이더의 차이가 생깁니다. 트레이더는 리스크를 타이밍에 담아서 매매로 덜어냅니다. 예상과 다르면 바로 잘라냅니다. 감정이 끼면 망가집니다. 그리고 트레이딩은 시간을 많이 요구합니다. 시장 뉴스, 차트, 속도, 판단, 손절, 재진입, 이 루틴이 몸에 배어 있어야 합니다. 반면 투자자는 리스크를 시간에 녹여서 수익으로 바꿉니다. 시간이 길어질수록 확률이 내 편으로 기울 가능성이 커집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투자자처럼 말하면서 행동은 트레이더처럼 하십니다. 사는데 조금만 빠지면 불안해지고 올라가면 더 사고 싶어지고 떨어지면 화가 나고 뉴스 한 줄에 계획이 바뀝니다. 이건 상품 문제가 아니라 구조 문제입니다. QLD와 TQQQ는 이 차이를 아주 선명하게 보여줍니다. QLD는 나스닥 100 지수의 일일 움직임을 대략 2배로 따라가도록 설계된 레버리지 상품입니다. TQQQ는 나스닥 100 지수의 일일 움직임을 대략 3배로 따라가도록 설계된 레버리지 상품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일일입니다. 매일 기준을 다시 맞춥니다. 그래서 단순히 장기적으로 지수가 오르면 무조건 2배, 3배로 깔끔하게 복제되는 구조가 아닐 수 있습니다. 특히 오르내림이 심하게 반복되는 구간에서는 내가 기대한 것보다 덜 벌거나 회복이 느리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상승 추세가 길게 이어지는 구간에서는 체감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게 바로 레버리지의 양날입니다. 그 양날을 도구로 만들려면 첫째 비율, 둘째 시간, 셋째 규칙, 이 세 개가 고정돼야 합니다. 지금부터는 정말 현실적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이 영상을 보는 분들 중 많은 분은 돈을 벌어본 경험이 이미 있습니다. 돈이 얼마나 소중한지 압니다. 그래서 더 무섭습니다. 예전처럼 실패해도 다시 벌면 된다는 마음이 아니라 실패하면 회복에 시간이 더 걸릴 수 있다는 걸 이미 아십니다. 그래서 QLD TQQQ가 혹하기도 하지만 동시에 무섭기도 합니다. 이 감정이 정상입니다. 이 감정이 있는 사람이 오히려 오래갑니다. 감정이 아예 없는 척하는 사람이 어느 날 한 번에 무너집니다. 이제 구조를 만들겠습니다. 통장을 세 덩어리로 분리하셔야 합니다. 첫째, 생존 통장입니다. 생활비, 공과금, 보험료, 병원비, 갑작스러운 수리비, 이걸 버티는 돈입니다. 최소 6개월, 가능하면 12개월을 권합니다. 이 돈은 투자 영역이 아닙니다. 이 돈이 있어야 투자에서 흔들리지 않습니다. 둘째, 가까운 미래 통장입니다. 3년 안에 쓸 가능성이 있는 돈입니다. 집 계약, 전세금, 보증금, 아이 큰 돈, 차량 교체, 부모님 돌봄, 내 건강 관련 지출, 이런 영역입니다. 이 돈도 QLD TQQQ에 들어가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필요할 때 시장이 하필 빠져 있으면 최악의 가격에 팔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셋째, 장기 성장 통장입니다. 당장 꺼낼 일이 없는 돈입니다. 이 통장만이 QLD TQQQ의 무대입니다. 이 통장이 분리되지 않으면 어떤 전략도 오래 못 갑니다. 사람은 급해지는 순간 규칙을 깨기 때문입니다.
이제 비율 이야기로 들어가겠습니다. 비율은 사람마다 다릅니다. 하지만 기준은 하나입니다. 내 잠을 지키는 비율이어야 합니다. 밤에 자다가 깨서 계좌를 확인하게 만드는 비율이면 그 비율은 과합니다. 그 상태로는 장기 투자가 아니라 감정 투자가 됩니다. 그래서 저는 아주 구체적으로 3가지 프로필로 나눠드리겠습니다. 본인이 어디에 가까운지 솔직하게 판단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프로필, 안정성이 최우선인 분입니다. 손실을 보는 순간 마음이 크게 흔들리고 계좌 하락이 일상에 영향을 주는 편입니다. 이 경우 장기 성장 통장 안에서 QLD 비중을 최대 10%에서 20% 사이로 시작하시는 게 좋습니다. TQQQ는 0%에서 10% 사이로 아주 작게 혹은 아예 없이 시작하시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어 장기 성장 통장에 1000만원이 있다면 QLD 150만원, TQQQ 50만원 이런 식으로 시작합니다. 나머지는 본인이 익숙한 방식으로 두면서 3개월 동안 내 감정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관찰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 프로필, 성장과 안정의 균형을 원하는 분입니다. 손실이 불편하지만 장기 우상향을 믿고 버틸 수 있는 편입니다. 이 경우 장기 성장 통장 안에서 QLD 20%에서 35%, TQQQ 10%에서 15% 정도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장기 성장 통장 3천만원이면 QLD 900만원, TQQQ 300만원에서 450만원, 나머지는 분산과 현금성으로 둡니다. 이 조합의 핵심은 하락장에 추가 매수할 탄약을 반드시 남기는 것입니다. 세 번째 프로필, 변동성을 감당하고 속도를 원하는 분입니다. 계좌가 크게 흔들려도 계획을 지킬 자신이 있고 하락장을 기회로 보고 실행할 수 있는 편입니다. 이 경우에도 저는 전부를 권하지 않습니다. 장기 성장 통장 안에서 QLD 35%에서 50%, TQQQ 15%에서 25%, 나머지 25%에서 40%는 현금성과 방어자산으로 남겨두는 쪽이 현실적입니다. 왜냐하면 레버리지는 하락장에서 심리적 압박이 크고 그 압박을 이길 유일한 무기는 현금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가장 자주 망하는 패턴이 있습니다. QLD, TQQQ 비중을 정해놓지 않고 오를 때는 기분 좋아서 더 사고 떨어질 때는 무서워서 못 사고 결국 고점에만 매수하고 저점에서는 멈추는 패턴입니다. 그래서 비율은 고정되어야 합니다. 내 감정이 바뀌어도 비율이 내 손을 잡아끌게 만들어야 합니다. 이제 매수 규칙을 설계하겠습니다. 규칙은 복잡하면 지키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너무 단순하면 하락장에서 아무 행동도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두 겹으로 권합니다. 기본 매수, 추가 매수. 기본 매수는 월급처럼 자동입니다. 추가 매수는 하락 이벤트에만 실행합니다. 기본 매수는 이렇게 잡으시면 됩니다. 매달 같은 날 같은 금액으로 QLD와 TQQQ를 정해진 비율대로 매수합니다. 예를 들어 매달 장기 성장 통장에 100만원을 넣는다면 QLD 70만원, TQQQ 20만원, 현금성 10만원 이런 식입니다. 이 기본 매수는 시장이 오르든 내리든 멈추지 않습니다. 멈추는 순간 내 머리가 시장을 맞추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시장을 맞추려고 하면 대부분 늦습니다. 추가 매수는 이렇게 잡으시면 됩니다. 나스닥100이 최근 고점 대비 10% 하락하면 내가 모아둔 현금성 탄약의 30%를 QLD 중심으로 투입합니다. 20% 하락하면 탄약의 40%를 추가로 투입합니다. 30% 하락하면 남은 탄약의 30%를 투입합니다. 이렇게 3단계로만 나눠도 하락장에서 손이 멈추지 않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추가 매수는 TQQQ가 아니라 QLD 중심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TQQQ는 추가 매수의 비율을 더 작게 가져가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추가 매수 금액의 80%는 QLD, 20%는 TQQQ 이런 식입니다. 하락장에서는 손실이 커 보이기 때문에 회복을 기다리는 시간이 길게 느껴집니다. 그 시간을 버티기 위해서는 변동성이 조금 더 낮은 쪽을 중심으로 두는 게 훨씬 현실적입니다. 여기서 이렇게 말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TQQQ는 왜 사나요? 정답은 명확합니다. TQQQ는 엔진입니다. 포트폴리오의 속도를 높이는 엔진입니다. 하지만 엔진이 크다고 차가 안전해지는 건 아닙니다. 브레이크와 핸들이 같이 있어야 합니다. QLD가 엔진과 핸들의 중간쯤이라면 TQQQ는 순수 엔진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엔진은 작게, 대신 규칙은 강하게, 이게 정답입니다. 이제 매도 규칙, 익절 규칙을 설계하겠습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심리적으로 무너집니다. 수익이 나면 행복한데 동시에 불안합니다. 이게 다 날아가면 어떡하나 이 생각이 올라옵니다. 그래서 너무 빨리 팔거나 반대로 절대 안 팔고 버티다가 큰 하락에서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고 허무해집니다. 이걸 막는 방법은 하나입니다.
부분 익절 규칙을 미리 정해두는 것입니다. 저는 다음과 같은 방식을 권합니다. 정고점 근처에 도달하거나 신고가를 갱신하는 흐름이 나오면 QLD TQQQ 합산 보유량의 20%에서 30%를 매도합니다. 그리고 그 매도 금액의 절반은 더 안정적인 자산으로 옮깁니다. 나머지 절반은 현금으로 남깁니다. 이 현금은 다음 하락장에서 다시 들어갈 탄약입니다. 이렇게 하면 상승장에서 내 마음이 과열되는 것을 막고 하락장에서 내 손이 얼어붙는 것을 막습니다. 왜냐하면 매도한 돈이 내 편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미 일부를 지켰다는 감각이 생기면 남은 물량을 훨씬 편하게 가져갈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아주 현실적인 규칙을 추가하겠습니다. QLD나 TQQQ 비중이 계획보다 너무 커지면 리밸런싱을 합니다. 예를 들어 내가 원래 QLD 30%로 시작했는데 상승으로 인해 QLD가 40%가 되어버렸다. 그러면 초과된 10%만큼을 줄이고 현금성과 방어 자산으로 옮깁니다. 이건 예측이 아니라 관리입니다. 관리 없는 투자는 운이 좋을 때만 먹히는 습관이 됩니다. 이제 가장 불편하지만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하락장에서 손절을 해야 하느냐 이 질문입니다. QLD TQQQ는 레버리지 상품이기 때문에 손절을 무조건 하지 말라고 말하면 위험합니다. 반대로 손절을 무조건 하라고 말해도 위험합니다. 정답은 내 구조에 따라 다릅니다. 그래서 저는 조건을 붙이겠습니다. 장기 성장 통장에 넣었고 가까운 미래에 쓸 돈이 아니고 분할 매수 구조가 있고 추가 매수 탄약이 남아있고 비중이 과하지 않고 이 5조건을 지켰다면 그때는 손절보다 리밸런싱과 분할 매수가 더 적합할 가능성이 큽니다. 반대로 이 5조건 중 하나라도 깨졌다면 특히 가까운 미래에 쓸 돈이 들어가 있다면 그때는 손절이 아니라 생존을 위해 비중을 줄이는 선택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건 수익률의 문제가 아니라 인생의 일정 문제입니다. 이제 아주 구체적으로 케이스를 더 쪼개드리겠습니다. 정말 많이 해당됩니다. 케이스, 매달 50만원 투자 가능한 분입니다. 이분은 속도가 아니라 생존을 먼저 만들어야 합니다. 매달 50만원 중 장기 성장 통장으로 30만원, 생존 통장으로 20만원, 이 비율부터 잡으셔도 됩니다. 장기 성장 통장 30만원 안에서 QLD 24만원, TQQQ 3만원, 현금성 3만원 이렇게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TQQQ를 너무 작게 잡는 이유는 2단계에서는 내 손이 계획을 배워야 하기 때문입니다. 돈이 아니라 습관이 복리로 불어나는 시기입니다. 케이스, 매달 100만원 투자 가능한 분입니다. 이분은 구조를 더 촘촘하게 할 수 있습니다. 장기 성장 통장으로 70만원, 생존 통장으로 30만원 이렇게 잡는 방식도 가능합니다. 장기 성장 통장 70만원 안에서 QLD 49만원, TQQQ 14만원, 현금성 7만원 이런 식입니다. 추가 매수는 고점 대비 10% 하락에만 실행해도 됩니다. 중요한 건 실행 횟수를 줄여서 지치지 않게 만드는 것입니다. 케이스, 목돈 2천만원이 있는 분입니다. 한 번에 넣고 싶으실 겁니다. 하지만 이 경우 확률은 분할이 이깁니다. 6개월 분할을 권합니다. 매달 333만원 수준으로 나눕니다. 그 안에서도 QLD 250만원, TQQQ 50만원, 현금성 33만원 이런 식으로 갑니다. 그리고 추가 매수 룰은 반드시 유지합니다. 왜냐하면 목돈은 심리를 더 강하게 흔들기 때문입니다. 케이스, 퇴직금이나 보너스로 5천만원 이상이 들어온 분입니다. 이때 사람들이 가장 크게 실수합니다. 기분이 좋아서 속도를 올립니다. 그런데 하필 그 직후 시장이 조정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건 운의 문제가 아니라 시장이 원래 그렇게 움직이는 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경우는 12개월 분할을 권합니다. 매달 400만원 정도로 쪼개서 들어갑니다. QLD 중심으로 비중을 잡고 TQQQ는 분할의 뒷부분으로 미루셔도 됩니다. 예를 들어 첫 6개월은 QLD 비중만 높게, 뒤 6개월부터 TQQQ 비중을 조금씩 올리는 식입니다. 이렇게 하면 시장이 흔들릴 때도 내 계획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제 아주 중요한 디테일을 하나 더 넣겠습니다. QLD TQQQ는 상승장에서는 내 친구처럼 느껴지지만 하락장에서는 내 성격을 벗겨냅니다. 그래서 하락장에 대비한 생활규칙을 하나 같이 세우셔야 합니다. 계절을 보는 횟수를 제한하셔야 합니다. 하락장에는 자꾸 보고 싶어집니다. 보고 나면 마음이 흔들립니다. 흔들리면 규칙을 깨고 싶어집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이렇게 정합니다. 평일에는 하루 한 번만 확인합니다. 그리고 매수일 외에는 매매를 하지 않습니다. 혹은 주간으로만 확인합니다. 이 단순한 규칙이 수익률을 바꿉니다. 왜냐하면 장기 투자에 적은 시장이 아니라 내 손이기 때문입니다. 자주 나오는 질문들을 예상해서
답을 구조적으로 드리겠습니다. 지금이 고점 같아서 무섭습니다. 이 생각이 드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생각이 드는 이유는 한 번에 들어가려는 마음 때문입니다. 분할로 들어가면 고점 공포가 약해집니다. 그리고 고점은 지나고 나서야 고점인 걸 알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예측이 아니라 분할입니다. 기본 매수로 시장 참여를 계속하고 하락 이벤트에만 추가 매수로 평균 단가를 관리합니다. 떨어지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이런 걱정도 드실 수 있습니다. 레버리지는 하락폭이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중을 작게, 그리고 생존 통장과 분리해서 추가 매수 탄약을 남겨두는 구조가 필요합니다. 끝나는 순간은 하락 자체가 아니라 내가 하락을 견디지 못하고 최악의 가격에 팔아버리는 순간입니다. 그래서 끝을 막는 건 예측이 아니라 구조입니다. QQQ만 사면 안 되나요? 이런 질문도 하실 수 있습니다. 충분히 좋은 선택입니다. QQQ는 더 안정적이고 변동성이 낮습니다. 다만 어떤 분들은 속도가 필요합니다. 시간이 더 귀하고 내 돈이 더 빨리 일해야 하는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 QLD TQQQ가 선택지로 올라옵니다. 중요한 건 QLD TQQQ는 QQQ의 대체가 아니라 포트폴리오 속도 조절 장치라는 점입니다. 전부를 바꾸는 게 아니라 일부러 속도를 조절하는 것입니다. 배당은 없나요? 이런 질문도 많습니다. QLD TQQQ는 배당보다 성장에 초점이 맞춰진 도구로 보시는 게 현실적입니다. 배당으로 생활비를 만들려는 단계가 오면 그때는 일부 익절을 통해 배당 자산으로 옮기는 구조가 더 적합합니다. 처음부터 배당으로만 가면 자산이 커지는 속도가 너무 느려져서 오히려 시간이 부족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성장으로 키우고 일정 규모에서 일부를 배당으로 옮기는 방식이 더 현실적입니다. 세금과 환율은요? 이런 질문도 하실 수 있습니다. 세금과 환율은 분명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 영상에서 더 중요한 건 세금과 환율보다 먼저 구조를 세우는 것입니다. 구조가 없으면 세금을 아껴도 계좌가 무너집니다. 구조가 있으면 세금과 환율은 관리 항목이 됩니다. 관리 항목은 해결되지만 구조는 없으면 끝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QLD TQQQ를 진짜 내 편으로 만드는 아주 구체적인 실행표를 드리겠습니다. 종이에 그대로 적어두시면 됩니다. 첫째, 생존 통장 6개월에서 12개월을 먼저 만든다. 둘째, 가까운 미래 3년 안에 쓸 돈은 QLD TQQQ에 넣지 않는다. 셋째, 장기 성장 통장만 QLD TQQQ를 담는다. 넷째, 장기 성장 통장 안에서 QLD 비중과 TQQQ 비중을 숫자로 고정한다. 다섯째, 매달 같은 날 기본 매수를 한다. 여섯째, 고점 대비 10%, 20%, 30% 하락의 추가 매수 규칙을 만든다. 일곱째, 전고점 근처나 신고가 흐름에서 20%에서 30% 부분 익절을 한다. 여덟째, 익절 금액의 절반은 안정자산으로, 절반은 현금으로 남긴다. 아홉째, 비중이 커지면 예측하지 말고 리밸런싱한다. 열째, 하락장에는 계좌 확인 횟수를 줄인다. 이 10줄이 있으면 QLD TQQQ는 공포가 아니라 도구가 됩니다. 이 10줄이 없으면 QLD TQQQ는 지식이 아니라 감정이 됩니다. 감정이 되는 순간 투자 성과는 운에 맡겨집니다. 마지막으로 꼭 한 문장을 남기겠습니다. 투자 판단은 본인 책임입니다. 다만 이 구조만큼은 누구에게나 필요한 안전벨트에 가깝습니다. QLD TQQQ를 잡고도 흔들리지 않는 사람은 시장을 마치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 규칙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규칙을 지키는 힘은 거창한 재능이 아니라 오늘 종이에 적는 10줄에서 시작됩니다.